10조 원입니다. 화이자가 하나의 회사를 사기 위해 쏟아부은 금액입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가로채려고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까지 개입했습니다. 글로벌 제약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인수전 중 하나입니다. 2025년 11월 화이자가 승리했습니다. 인수 대상은 메세라. 차세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미국 바이오텍입니다. 그런데 이 10조 원짜리 회사의 핵심 기술은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직원 수십 명의 한국 바이오 벤처. D&D 파마텍. 이 회사가 만든 기술이 메세라 파이프라인의 심장입니다. 저는 마틴 슈나이더. 취리히에서 20년간 글로벌 바이오 제약 투자를 분석해온 헬스케어 애널리스트입니다. UBS, 크레디트 스위스, 노바티스 벤처 펀드를 거치며 수백 개의 바이오텍을 평가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경구용 펩타이드 약물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펩타이드는 위산에 닿으면 분해됩니다. 그래서 주사로 맞는 겁니다. 먹는 펩타이드 약물은 오랫동안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를 발표한 날, 저는 메세라의 기술 이전 계약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6개 파이프라인. 총 계약 규모 1조 1천억 원. 모두 한 회사에서 넘어온 기술이었습니다. D&D 파마텍.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이자가 10조 원을 쓴 진짜 이유는 메세라가 아니라 메세라 안에 들어있는 한국의 기술이었다는 것이오. 대체 이 기술이 뭐길래? 어떻게 성남의 벤처가 세계 제약 빅딜의 중심에 서게 된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비만 치료제 시장이 왜 전 세계 제약 산업을 뒤흔들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위고비.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만든 비만 치료제입니다. 주사 한 방에 살이 빠집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맞고 실리콘밸리 CEO들이 맞고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의 글로벌 매출만 80조 원. 골드만삭스는 GLP-1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14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사입니다. 매주 한 번 배나 허벅지에 가는 바늘을 찔러야 합니다. 주사가 무서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매주 병원 가기 어려운 사람, 바늘이 싫어서 중단하는 사람. 실제로 투여 1년 후 절반 이상이 치료를 중단합니다. 노보 노디스크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먹는 세마글루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리벨서스. 하지만 여기에 SNAC라는 흡수 촉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SNAC 주변에 촘촘한 특허 장벽을 쌓았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만 복용해야 하고 복용 후 30분간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불편합니다. 게다가 위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음식물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계 제약사들은 이 특허 장벽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사 없이 먹는 비만약. 경구용 GLP-1. 이것을 만들 수 있다면 178조 원짜리 시장의 문이 열립니다. 글로벌 데이터는 2030년 경구용 GLP-1 비만약 시장을 1260억 달러, 약 178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노보 노디스크의 특허를 피하면서 효과적인 경구 전달 기술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D&D 파마텍이 바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랄링크. 이 기술의 이름입니다.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펩타이드 약물은 입으로 먹으면 위산에 의해 분해됩니다. 그래서 주사로 맞는 겁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SNAC은 위벽을 통해 약물을 흡수시킵니다. 위에서 흡수되니까 공복 상태에서만 약효가 제대로 나옵니다. 오랄링크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펩타이드 분자의 비활성 부위에 비타민 리간드와 지방산 유도체를 결합합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약물에 위장통과 패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 패스를 가진 약물은 위산에 파괴되지 않고 소장까지 내려갑니다. 소장에 있는 비타민 수송체가 이 패스를 인식하고 약물을 흡수합니다. 위가 아니라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음식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혁명적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경구제는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모금으로 약을 삼키고 30분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바쁜 아침에 이것을 매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D&D 파마텍의 기술은 밥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습니다. 식후에 먹어도 됩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경구제는 SNAC 특허에 묶여 있습니다.
D&D 파마텍의 기술은 SNAC를 쓰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경로입니다. 같은 목적지에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랄링크의 적용 범위가 놀랍습니다. GLP-1만이 아닙니다. 인슐린, 항체, 백신, 혈액제제까지 주사로만 투여하던 거의 모든 펩타이드 약물을 먹는 약으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특허는 현재 한국, 미국, 호주, 영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까지 등록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곳이 메세라입니다. 2023년 4월 D&D 파마텍은 오랄링크가 적용된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5개를 메세라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계약 규모 5,500억 원. 2024년 3월에는 계약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사용 3중작용제 DD15까지 추가되어 총 6개 품목, 계약 규모 1조 1천억 원. 성급금과 마일스톤 일부는 이미 수령했고 임상 진행 단계별로 추가 수익이 유입됩니다. 상업화 이후에는 로열티까지 받게 됩니다. 여기서 DD15에 대해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DD15는 GLP-1, GIP, 글루카곤을 동시에 겨냥하는 3중작용제입니다. 일라이릴리의 차세대 비만약 레타트루타이드와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DD15는 전임상에서 확인된 긴 반감기를 바탕으로 투여 간격을 늘리면서도 높은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 투여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량이 아닙니다. 환자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메세라는 이 기술들을 받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MET-2O라는 경구용 GLP-1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바로 이 파이프라인 때문에 화이자의 눈에 들었습니다. 10조 원짜리 인수전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화이자가 메세라를 사겠다고 발표하자 노보노디스크가 뛰어들었습니다. 화이자 초기 제한 4조 9천억 원. 노보노디스크가 6조 5천억 원을 불렀습니다. 다시 7조 6천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노보노디스크에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미 비만 치료제 시장을 지배하는 노보노디스크가 경쟁 기술까지 삼키면 독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이자가 주당 65.6달러, 총 7조 원의 메세라를 인수했습니다. 조건부 가치권까지 합하면 최대 10조 원입니다. 이 인수국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7조 6천억 원까지 올린 것은 자신들의 특허를 우회하는 기술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 그것이 D&D 파마텍의 오랄링크였습니다. 하지만 D&D 파마텍은 비만 치료제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의 두 번째 무기를 보겠습니다. DD1. MASH 치료제입니다. MASH는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입니다. 쉽게 말해 지방간이 심해져서 간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전 세계 성인의 약 25%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MASH로 진행됩니다. 방치하면 간경변, 간암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아직 만족스러운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2024년 미국 FDA가 처음으로 MASH 치료제를 승인했지만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큽니다. DD1은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에 겨냥하는 장기 지속형 이중작용제입니다. 미국에서 임상 이상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6월 12주차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위약 대비 평균 지방간 감소율 62.3%, 30% 이상 지방간이 감소한 환자 비율 75.8%, 지방간이 5% 이하로 정상화된 환자 48.5%. 이 숫자가 왜 놀라운지 설명하겠습니다. 경쟁 약물인 베링거 인겔하임의 서보듀타이드는 48주를 투여해야 도달하는 수치입니다. DD1은 단 12주 만에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4분의 1의 시간으로 같은 효과. 이 결과를 보고 저는 분석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 했습니다. 2025년 11월 AASLD 미국 간학회에서 이 결과가 구두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DD1은 국가신약개발사업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1월 D&D 파마텍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APAC 트랙 발표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 세계 제약사 CEO와 투자자가 모이는 자리에서 DDL의 중간 데이터를 발표하고 복수의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48주 투약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 5월 조직 생검 기반의 섬유화 개선 효과를 포함한 탑9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기술 이전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 회사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업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슬기, D&D 파마텍의 대표이사입니다. 한국인이지만 그의 경력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테라노스틱 나노의학 부문 리더로 일했습니다. 이후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10년간 부교수로 재직하며 130편이 넘는 SCI급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선정된 인물입니다. NIH에서 인디펜던스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의학 연구자로서 최고의 궤적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정적인 교수직을 버리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2014년 부친인 이강춘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석좌 교수와 함께 D&D 파마텍을 창업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정된 연구자 인생을 접고 존스홉킨스의 연구실에서 발견한 가능성을 실제 환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논문이 아니라 약을 만들겠다는 선택. 연구실의 언어를 임상의 언어로 번역하겠다는 도전. GLP-1이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뇌의 염증을 줄이고 간의 섬유화를 억제하고 지방대사를 개선하는 다중작용을 한다는 사실. 이것을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 NLY1. 이 회사의 첫 번째 신약 후보물질입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255명의 초기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가 신경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란셋 뉴롤로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전체 환자군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60세 이하 젊은 환자군에서 유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발성 경화증으로 적응증을 확장하여 미국 FDA 임상 이상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발성 경화증 비영리 단체인 인터내셔널 프로그레시브 MS 얼라이언스에서 연구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축이 있습니다. 지알파 테라퓨틱스. D&D 파마텍이 3대 주주로 참여한 미국 소재 방사성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2025년 12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부분의 알파 방사성 치료제가 사용하는 악티늄-225 대신 아스타틴-211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감기 7.2시간. 베타 입자 없이 고에너지 알파 입자만 방출합니다.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차세대 방사성 항암 치료제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초기 임상이 시작되었고 전립선암 치료제의 첫 임상 결과가 핵의학 분야 권위 학술지 EJNMMI에 게재되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지방간염 치료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방사성 항암제. 경기도 성남시의 바이오 벤처 하나가 4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습니다. 2024년 코스닥에 상장했고 기술 이전으로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양면을 봐야 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 단계입니다.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DDL의 48주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로슈 같은 글로벌 거인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은 사실입니다. 메세라와의 1조 1천억 원 기술 이전 계약. 화이자가 그 기술을 품기 위해 10조 원을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이자라는 세계 최대 제약사가 뒤에 서게 되면서 임상 개발 속도와 상업화 역량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바이오 투자를 분석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제약 산업에서 진정한 혁신은 대기업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대 조직은 기존 방식을 지키려 합니다. 진짜 돌파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작은 팀에서 나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SNAC라는 고속도로를 깔고 톨게이트를 세웠습니다. D&D 파마텍은 산길을 뚫었습니다. 오랄링크라는 이름의 산길을. 주사 한 방에 80조 원짜리 시장을 만든 것이 GLP-1의 일막이었다면 먹는 약으로 178조 원짜리 시장을 여는 것이 GLP-1의 이막입니다. 주사가 두려워 시작하지 못했던 수억 명의 환자들이 알약 하나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세상. 그 거대한 이막의 열쇠를 쥔 회사가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기술은 반드시 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펩타이드 분자에 비타민 패스를 붙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아이디어가 수십 년간의 연구와 만났을 때 10조 원짜리 인수전을 일으키고 178조 원짜리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존스 홉킨스의 연구실에서 시작된 하나의 질문. 펩타이드를 먹는 약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화이자의 파이프라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의 작은 벤처가 만든 기술이 세계 제약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 기술을 만든 도전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D 파마텍의 오랄링크,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